시작해 볼게요.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0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30일입니다. 신납니다. 네, 오늘은요, 16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할 차례예요. 네.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서 너무 웃긴다, 그죠? 가다 쓰고 가다 쓰고. 네. 하지만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과 세상 속 시끄러움 잡음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죠. 내면의 목소리를 잘, 어, 못 보고 산다는 거죠. 네. 그녀의 설명이 계속되었다.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답은 자신이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헤빙을 하며 지속적으로 시선을 자신의 내면에 두세요. 그러면 마음속 작은 편안함, 작은 온기가 점점 더 분명한 느낌으로 커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면을, 그러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세상,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의가 밖으로 세상으로 가면 밖에만 보면서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일어나는 거는 결과고, 그쵸. 세상에 일어난 건 결과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제일 큰 그게 마지막에 그 남편에 대한 게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남편은 내면에 관심이 없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저는 내면에 관심이 있고 저희 남편은 세상에 관심이 있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틀리니까 대화도 더 점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저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고 이 양반은 밖에 있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죠. 저는 여기에서 움직이는 이게 98% 95%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결과 드러난 거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인제 남편의 오늘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 보니까 어릴 때 6-7 살이라 그랬던가 언젠가 그러는 거예요. 인제 같이 처음에는 이거를 인제 제가 막 들으니까 인제 처음엔 따라 들어요. 제가 교회를 가도 교회를 처음에 따라가고 제가 뭘 해도 처음엔 다 따라해요. 따라와요. 하기보다는. 따라오거든요. 오기는 오는데 와서 듣다가 적당히 하다가 인제 듣고서 뭐 하노 하다 보다가 빠지고 뭐 하나 하다 빠지고 인제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래 보니까 저 양반이 한번 처음에 공부할 때 "아니 당신은 이런 거 없었어?" 하고 인제 저는 제가 이제 내면을 찾아서 여기에서 느꼈던 경험을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세팅됐던 사건으로 인해서 쇼크로 인해서 나는 뭐 버려졌어. 나는 배신당했어. 뭐 나는 거부당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게 세팅이 된다는 거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자꾸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살아온 경험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인제 나름 다 고통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다 틀린데 저는 제 기준에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헤매다가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듣고 내면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내면에서 찾아서 여기에서 고통이 여기에 있다는 걸 자꾸 이제 안 거예요. 여기서 고통은 여기네. 여기서는 여기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는 여긴데, 여긴데, 여긴데 일로 왔죠. 처음부터 여긴 아니죠. 한 4 단계 5 단계만 정도 돼도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근원으로. 4-5 개? 길어야 6 개, 7 개까지도 안 갈걸요, 아마 이게? 이게 타고 들어가면 내가 지금 54 살이야. 그러면은 뭐 어제 느꼈던 거는 뭔지, 어제 또 불편한 게 뭔지, 그다음. 그러면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쭉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3살 이전의 그 사건과 이게 딱 맞닥뜨려지는 거야. 그게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에서 있었던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인제 딱 맞아떨어지니까 '오 그렇네.'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인제 고통에서 뭔가 순간순간 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찾고 나니까 좀 더 기쁨이 길어지고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재미가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6살인지 7살인지 아침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릴 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디 인제 돈 벌러 어디 나가셨던 것 같아요. 되게 가난했었던 거로 제가 알거든요. 가난한 게 뭐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가난했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인제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인제 집에서 처마 끝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거를 어린아이가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좀 하다가 아니 그 어린아이가 해맑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죽음이 뭔지라는 걸 생각할 정도 같으면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어릴 때 정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뭔가 '삶이 뭐지?' 뭐 이런 걸 생각한 단계에서 너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는 걸 딱 생각했을 때는 그때 그전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게 드러났던 건데 그거를 제가 인제 몇 번은 듣다가 그게 아니야?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했더니 그때부터 쏙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힘들었었던 데가 그건데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그 내면에 그 힘들었던 거를 더 자존심이 더 강한 거예요. 에너지 발기 사랑의 발기가 내 사랑이 열등감이 생길 때 그 열등감도 생기고 사랑의 발기가 자존심이 막 상하잖아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 자존심 상해.'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17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리고 또 남자들은 '강해야 돼.'라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념 체계가 있어요. 그쵸? '남자는 울면 안 돼. 강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고 여자들은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면서 풀어내고 그래서 이런 내면을 뭔가 답답해하는 것도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남자라는 그 이유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감추고 강한 척해야 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렇다고 힘들지 않는 건 아니야. 고통을 느껴. 근데 그거를 회피하고 억압하는 거를 아주 익숙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면의 소리를 안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힘들었을 때 저는 '왜 힘들지, 왜 힘들지, 왜 힘들지?' 하다가 그래도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만나면서 선생님을 만나서 기인을 만난 거예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남자들이 힘들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감정을 억압을 하고 회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꾸 억압하는 게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습관이 돼 버리고. 표출하는 것도 습관이지만 모든 것들이 습관이 돼요. 어릴 때 했던 것들이 습관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냥 회피하는 수단으로가 엄청나게 인제 또 그게 또 습관이 돼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면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자분들도 안 보시는 분들이 많죠. 꼭 남자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좀 순수하게 좀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남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되게 자존심 상해하시고 안 보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 좋아져요.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참 보면 참 좋겠다. 그 용기 내서. 어떻게 보면 용기가 더 용기를 더 못 내는 것 같아요. 네. 나의 내면을 보는 거. 그 내면이 이렇게 해서 보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내면을 느낄 수 있는 거, 용기 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용기가 200 이잖아요. 남자분들이 175에 딱 걸려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거 너무 좋죠. 왜냐면 내면이 98% 99%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또 "할 수 있다는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좀 놀랍기도 했다. 내가 스스로를 믿게 되다니. 정신적 지도자에게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걸까?" 그 정신적인 지도자. 네.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대체적인 남자들은 정신적인 지도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묻는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억압하고 힘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나는 강해.' 이런 거를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가 안 된다니까요. 감정적인 거에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 이렇게 부딪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자신감이 생기잖아. 어쨌든 뭔가 나보다 좀 나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적인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영적인 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뭔가 앞서가고 있고 깨우쳤다. 들을 필요는 있죠. 네. 네, 해빙 신호등을 사용해서 조금씩 그 느낌을 키워볼게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어려울 것 같진 않아서 좀 한번 내면을 키워보겠다 합니다. 그리고 구루의 스토리. 네, 그다음 진도 갈게요. 요 밑에 거는 아니고 구루의 스토리. 비바람이 치다. 170페이지 나가겠습니다. 네. 언니 큰일 났어.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집이 발칵 뒤집혔어. 어떻게 하면 좋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울먹이는 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생각했다. 대학 1학년이 되던 해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은 것이다. 집에 들어오자 집안이 아수라장이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 고함을 지르고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사실 서유는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 아빠, 2년 후에 사업의 위기가 올 거예요.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좀 에너지가 이렇게 내면을 보면서 공부도 또 많이 했잖아요. 어린데도. 근데도 지금 근데 인제 대학 1학년 때 아시아 금융위기로 했는데 2년 전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예견을 한 거죠. 미리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뛰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내면을 보는 거. 예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서희님이. 그래서 2년 전에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가 안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파장이 있잖아요. 그 파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인제 입자로 드러나죠. 여기서 막 뭔가 출렁거리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일어난 요 파장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몰라서 인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공부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배우죠 또. 예.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으나 아버지는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근데 딸이고 아주 어려서 아빠가 안 믿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나치게 사업에 몰두한 나머지 서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지금 연구 개발이 한창이고 일도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걱정 말고 공부에나 집중하거라. 왜냐면 좀 에너지가 다른 딸인데 아버지는 딸이라고만 보신 거예요. 그냥 '딸이구나. 고등학생 어린 딸. 네 그냥 내 딸이라고 보신 거예요. 에너지가 달라져 있는 딸로 본 게 아니라. 가족들이 제일 친한 사람들이 그전의 모습 '우리 어린아이 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제일 가까운 가족들이 의식이 달라져 있는 상태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정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그 남편은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가까 "아이고 너는 뭐 나보다 6살 어리고 뭐 옛날에 질질거리고 있잖아." 감정 기복이 심해 가지고 막 제가 막 이랬거든요. 정말 감정 기복이 막 심한데 저희 남편 딱 이성적으로 팍 하니까 그랬죠. "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이게 제가 그게 엄청 부러웠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감정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 기복이 있었던 거에서 내가 내면을 보면서 이렇게 그 이성이 아니지. 참고 있는 억압돼 있는 거지. 이성은 모든 사람들이 400의 이성은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이해하는 단계인데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안 되죠. 안 되고 그냥 억압해 놓고 회피하면서 인제 어떻게 하는지 요령이 생긴 거예요.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삶을 사는데 요령이 생겼지만 의식 자체에서 이해하는 거 이성적인 거 단어는 이성인데 그 뜻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같은 단어지만 에너지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인제 좀
달라졌는데 인제 달라진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좀 고민이죠 저도. 약간 근데 뭐 기다려야 되는 거 밖에 없어요. 고민할 것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민할 것도 없고 본인이 하고 내면을 보든지 저는 내면을 보고 있고 그냥 그 공부가 너무 재밌고 무궁무진하고 내면은 아직도 모르는 왜냐면 잠재력도 95% 에서 98% 라는데 그거 어떻게 저의 잠재력을 제가 아나요? 몰라요. 되게 진짜 반짝반짝하는 것조차도 이것도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지?' 새벽에 일어나서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말 1%도 잠재력을 다 쓰고 가지 못한다 하잖아요. 그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 안에서의 잠재력은 그 또 그 쪼끔 일부잖아요. 그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내면에. 그렇지 않아요? 재밌어요. 공부해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미 한번 붙여 보세요. 나의 이 온 우주의 이 세계 너무 재밌는데 그쵸? 네. 그 아버지가 길을 닦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린 딸로 보니까 길을 닦고 "넌 공부나 해라." 이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쵸? 이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만난 게 참 귀인을 만난 게 너무 복이죠. 예. 난장판이 된 거실에서 가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서윤만은 홀로 차분했다. 그 평화스러운 모습에 가족들은 놀랬고 서윤만 이제 '아 일어날 일이 일어났었구나.' 하고 평화롭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또 막 춤을 추면 어떻게 해요? 이 춤추는 게 또 뭐예요? 파장이 또 가죠.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너지를 가만히 차분하게 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막 팔딱팔딱 막 움직이고 감정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들어오셨나? 그분도 어릴 때 빨간 딱지를 뗐었대요. 근데 그때 인제 감정적으로 쇼크가 탁 왔던 게 사랑하면서 뭔가 성공과 돈에 대한 안 좋은 쇼크가 있는 거예요. 그 지우지 않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그랬었던 거고 내가 빨간 딱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서윤님은 뭐예요? 차분하게 평화롭게. 다른 사람들은 막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네 인제 가족들이 놀랐어요. 그녀에게 오히려 의지를 했다는 거죠. 차분하게 있는 사람한테 의지를 해요. 막 요동치고 감정에 요동치는 사람하고는 같이 흔들리니까 안 되죠. 예 차분하게. 자꾸 의식이 높은 층으로 가면은 차분하죠. 순수한 쪽으로. 그러면 인제 자꾸 이제 처음에는 의지를 하게 되는데 저희 선생님은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제 이렇게 차분해질 수 있도록 에너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아요. "다 나한테 의지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게 있어."라고 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네. 네 시리에 빠진 어머니와 동생에게 힘을 준 것도 서윤이었다. 여기 딸을 잘 낳으셨어요. 그쵸? 서윤님한테 다 의지했대요. 엄마 그쵸? 동생도 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래야 일이 쉽게 풀리니까요. 곧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고 결국은 문제가 해결될 터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오히려 대학교 1 학년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뭔가 문제는 해결되려고 일어난 거라서 그냥 차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그냥 근데 그냥 큰 마음에서 요동치는 거죠. 마음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의식에서 다 인제 보고 있어야 돼. 이 마음은 뭐냐면 생각을 하는 자리예요. 생각하고 감정과 그다음에 느낌, 믿음 체계. 그쵸? 거기 마음에서는 막 요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뛰어넘어야지만 스탑하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의식을 다루는 게 의식을 보고 있고 관찰자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데 어쨌든 일어난 상황은 사건은 그때는 엄마 아빠한테 일어났는데 아이들은 그걸 나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면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게 인제 거기서부터 사건이 쇼크가 인제 막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건데 그것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느끼면서 에너지에서 전환을 시켜 줘야 돼요. 에너지에서 전환이 돼야 돼요. 머리에서 '아 엄마 거야. 내 건 아니야.' 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에너지에서 장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회오리 바람은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도 계속 내리지 않는다. 회오리 바람이나 소나기도 순간이지 계속 내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요동을 짓느냐, 스탑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 이건 인제 의식이 되게 각성이 돼 있어야 되고 높은 의식에서 인제 같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음 이 공부를 하니까 인제 신기한 거는 제가 인제 처음에 10년 전에 처음 공부할 때에 이걸 알고 나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으니까 아이들도 듣게 해야 되겠고 남편도 듣게 해야 되겠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같이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큰애가 대전에서 인제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이 수업을 듣고 갔어요. 갔는데 순간 그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어떤 그 사건은 아니지만 순간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 대전에서 인제 그 원룸을 구해 가지고 인제 학교에서 그쪽에서 인제 그 자취라고 하나요? 자취를 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다가 원룸 촌에 있으니까 막 술 먹고 저녁에 막 소리 지르고 인제 막 이러는 경우가 막 이렇게 간혹씩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 보면은. 그래서 소리 지르고 저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면 저쪽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소리가 요 공원에서 막 나거든요. 오늘 조용하네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가끔씩 그래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 아 얘가 불안했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왜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막 술 먹고 꼬레꼬레 소리 지르면 갑자기 막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런 소리를 처음 들으면 '어디서 소리가 나지?' 그래요. 그쵸? 그런 소리를 처음 들었다면 '어디서 소리가 나네.' 그러는데 어릴 때 제가 아빠가 술 주사가 있으셨다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에 예민하잖아요. 그럼 밖에서 이상한 소리 지르면 덜컹하고 우리 집에 뭐가 일이 안 났어도 밖에 소리 나도 덜컹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그 애도 저희는 자주 대놓고 앞에 있을 때 싸우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밖에서 소리가 났을 때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불안했었는데 공부하고 나서 고때 고 순간에 '어 이거는 에고지.' 에고가 가짜 나거든요. 감정적인 거. 그래서 '이건 에고지.' 했더니 순간 편안해졌대요. 그 고거를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간 내가 딱 있죠. 이제 이걸 수업을 들으면 그런 것들이 순간 이걸 그래서 제가 에고랑 뭔가 고요함과 에고랑 분리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찰나를 경험을 해 봤어요, 큰애가. 처음에 인제 대학교 때죠. 그래서 또 경험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뭔가 힘들고 막 안 좋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차분하게 해서 딱 이렇게 감정과 이걸 볼 수 있는 거. 그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차분해지는 거죠. 원래 나는 순수한 상태고 사랑은 고요하잖아요. 고요한 상태에서 지켜보는데 내가 그냥 감정과 가짜 나와 이입이 돼 있을 때는 같이 출렁거리는 거고. 그쵸?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 서유는 잘 알고 있었다. 위기가 닥쳐도 마음만 잘 다스리면 커다란 행운이 오게 된다는 것을. 그쵸? 커다란 행운이 온다는 것을. 예. 집을 담보로 재판이 8 개나 걸려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었지만 서윤 덕분에 가족들도 힘을 낼 수 있었다. 서윤 또한 집안 사정을 내색하지 않은 채 대학 생활에 충실했다. 대단해요. 아유 대학 생활에 아니 이거를 안다는 건 저는 지금 45세 에 공부를 했거든요. 40대 알아 가지고 지금 50 살에 뭔가를 깨달아도 앞으로 우리가 길지 않아요, 생이? 더 길죠? 길어요. 120 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산 만큼 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유 막 20 대, 30 대는 뭐 아이고 100년 이상 훨씬 넘게 살죠. 근데 이거를 알아 가지고 이걸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게 엄청 좋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랬으면 있잖아요. 막 요동치고 막 있죠. 아이고 막 남편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막 괜히 감정적으로 있잖아요. 미워하고 엄마도 미워하고 막
어제는 아빠가 인제 허리에 금이 그 무거운 거 들지 마시라 그래도 자꾸 물으면 놔두면 들 텐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되셨는가 봐. 그 놔두라 그래도 가만히 계시질 못해. 습관인 거야, 뭘 일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이거 허리 금이 좀 가셨대요. 그래서 어제 시멘트 같은 걸 주입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가 봐요, 뼈를. 근데 이제 아파하시고 어제는 막 인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무덤덤하거든요. 전에도 좀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파하시는데 '아 맞다. 나는 아픈 게 느끼는 거랑 이런 것도 해도 또' 그런 걸 전혀 듣기는 들으셨는데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밤에 일찍 자고 일찍 깨야 되는데 가 보고 싶더라니까요. 그 아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어릴 때 그 "아빠 네가 있잖아. 막 술 마시고 나를 내가 힘들었어." 하고 막 이러면 아빠가 뭘 하든 무덤덤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도 아빠에 대한 뭔가 어제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미아 님이. 전에는 무덤덤했던 거예요. 그쵸? 근데 뭔가는 모르게 사랑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게. 그래서 아빠가 손톱 깎는데 "내가 깎아 줄게."를 처음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 그냥 하면 하는갑다 하고 무덤덤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화나서 삐진 어린아이가 있는 거야. 삐졌는데 뭔가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 그래도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쪼끔씩 해결이 되면서 아빠를 봤을 때 아빠가 손톱 깎으려고 하실 때 뭔가를 깎아 주고 싶은 '아빠 내가 깎아 줄까?'라는 말도 그게 안 나오잖아요, 어릴 때 삐져 가지고. 엄마한테 삐지고 아빠한테 삐지고 그러는 거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 삐져 있는 거 어린아이가? 삐져 있다니까요. 삐져 있어 가지고 또 삐져 있는데 더 애교 부리시는 분이 계시고. 그쵸? 근데 또 삐져서 무덤덤하게 저는 무덤덤하게 좀 약간 말을 안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또 저희 딸은 또 삐져도 또 막 애교 부리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삐져도 어떻게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또 틀린데 어쨌든 다 삐지더라고요. 삐져서 화가 나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신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엄마가 그냥 했던 말 뭐 다 찾아서 그 안에 아이는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닌데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그 상처도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하고 이게 왜 그랬었는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동생 낳았을 때인 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선생님이 요새 그러시는 거예요, 전에부터. 그래도 저보고는 엄마가 동생을 낳았지만 엄마가 있는 상태에서 쇼크가 있었어요, 애기 입장에서. 동생을 낳았는데 엄마는 계셨어요. 그 쇼크가 있었고 저희 딸은 제가 남편하고 싸워서 화가 나 가지고 나갔어요. "안아줘." 하는데 제가 안아줄 수가 없어서 나갔어요. 그때 엄마가 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 큰애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잠깐 나갔었던 것 같아요. 하도 잠을 잘 자 가지고 거의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5 살에 애를 낳아 가지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가 잘 자는 거예요, 순하게. 그전에 무슨 쇼크가 있었는지 순하게 너무 잘 자요. 잘 자 가지고 예 심심하니까 잠깐 놔두고 잘 때 놔두고 갔다 왔는데 깨서 울고 콧물 눈물 질질 흘리고 놀래 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또 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큰애도 없었고 둘째도 없었고 아이고 막내는 뭐 더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있었는데 이 세 아이들은 엄마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셋째는 제가 그랬잖아요. 인큐베이터 속에 한 달 있었을 때도 엄마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엄마가 딱 없었는데 또 태어나자마자 할머니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가 더 엄청 그러니까 막내가 더 큰 상처가 있고 엄마가 순간 나갔고 그러고 보면은 큰애가 더 짧은 시간 같은데 하여튼 뭐 어쨌든 각자 자기 수준에서는 그게 인제 심각한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보면 버려진 건 아닌데 애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큰 충격. 순간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와도 그렇고. 그리고 막 그렇잖아요. 막 응?
엄마가 너뭐 딴 데 어디다 갖다 버리겠어. 뭐 농담 삼아 너는 다리 밑에 주워 왔어. 막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 애는 충격받은 거. 그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막 입양한다는 등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그 연결된 것 때문에 막 있죠. 감정이 요동을 막 치는 거죠. 요동을 막 쳐요. 그래서 내면을 찾아서 이렇게 보면 내가 원래는 순수한 상태에 있다가 사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인제 막 뭐가 에너지가 응집이 돼 있죠. 그래서 인제 신념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서 느낌도 안 좋고 감정, 그다음에 생각이 올라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 순수하게. 그래서 내 생각이 모든 게 신념에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요 원래는 우리가 인제 본체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금방 30분 정말 빨리 지나가요 막 얘기하다 보면은. 그쵸? 예. 그래서 예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우리 원래 본체가 사랑이고